폭우와 폭염이 반복되는 여름은 주거 환경이 열악한 쪽방촌 주민들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의 계절입니다. 습하고 무더운 장마철을 보내고 있는 쪽방촌 주민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인선위원회가 한국교회 봉사단 사무총장을 지낸 김종생 목사를 총무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교회협의회 새 총무를 결정하는 실행위원회는 오는 20일에 열립니다. 기독교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잘 알려진 김상철 목사가 새 다큐멘터리 영화 아버지의 마음을 선보입니다.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우리 사회에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질문을 던지며 잔잔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장마 전선의 이동에 따라 폭우와 폭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장마철을 무사히 넘기기 위해 각자 주변을 돌아보는 일이 중요한데요. 주거 환경이 열악한 쪽방촌 주민들은 폭우와 폭염이 이어지는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한혜인 기자가 쪽방촌을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골목. 쏟아지는 장맛비에 주민들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10년 넘게 쪽방촌에서 계절의 변화를 겪어온 조인형 씨는 4계절 중에 여름이 가장 두렵다고 말합니다. 특히 장마철에는 바닥부터 이불, 벽지까지 집안 곳곳이 습기를 머금은 채 열기를 내뿜어 하루하루 생활하기가 힘듭니다. 비염 꽂고 몸이 말 안 들고 이게 밖에 벌려도 말 안 나오고. 장마철 폭우가 멈춰도 여름나기 걱정은 이어집니다.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는 쪽방촌 건물들은 폭염으로부터 주민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쪽방촌 주민들은 선풍기와 부채, 수돗물로 한여름 열기를 이겨내야 합니다. 물기 이제 곧뿐이요. 뿌릴 때 곧뿐이지 또 더워요. 말말해. 쪽방촌에도 에어컨이 설치된 집을 간혹 찾아볼 수 있습니다. 봉사단체의 지원 등으로 설치된 에어컨인데 정작 주민들은 사용하기를 주저하게 됩니다. 전기요금을 감당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기세가 무섭죠. 문을 닫질 않아요. 더우니까. 뭐 가져갈 것도 없고 뭐 도둑 손님이 와봐야 별 볼일 없고. 여름이 되면 장마와 무더위를 오롯이 견뎌야 하는 쪽방촌 주민들. 2007년부터 동자동에서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들을 만나온 이성재 목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한국교회가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습니다. 취약계층에게 변화무쌍한 날씨만큼이나 이겨내기 어려운 건 무관심과 외로움이라는 겁니다. 주민들과 함께 대화도 하고 과일도 좀 나눠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봉사도 하고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자주 와주시면 우리 쪽방촌 어르신들이 대화 상대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폭우와 폭염의 고통을 견뎌야 하는 이웃들이 무사히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이홍정 총무 사임으로 총무 직무대행체제로 운영 중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오는 20일 정기실행위원회를 앞두고 총무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교회협의회 총무인선위원회는 오늘 비공개 모임을 갖고 한국교회 봉사단 사무총장을 지낸 김종생 목사를 총무 후보로 결정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인선위원회가 예장통합총회에서 추천한 김종생 목사를 총무 후보로 결정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지난 3월 이홍정 총무가 사임함에 따라 잔여 임기를 채울 총무를 선출하기 위해 총무인선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총무인선위원회는 지난 8일까지 회원교단들로부터 총무 후보 추천을 받았고 단독 입후보한 김종생 목사를 총무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비공개로 열린 총무인선위원회에는 21명의 인선위원들 가운데 17명이 참석했고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김종생 목사를 총무 후보로 실행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회협의회는 오는 20일 정기실행위원회에서
김종생 후보를 두고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최종 후보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최종 후보가 확정이 되면 실행위원회에서 임시총회를 소집해 해당 후보의 신임을 묻고 총무 인선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잔여 임기는 오는 2025년 11월까지입니다. 교회협의회 총무 후보로 단독 입후보한 김종생 목사는 대전신학대 신학과와 장로회 신학대 신대원을 졸업한 뒤 평택대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이후 대전지역 사회선교협의회 총무와 예장통합 사회봉사부 총무, 한국교회봉사단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는 글로벌 디아코니아 상임이사와 소금의 집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선교적 교회를 표방하는 교회 개척 운동의 하나로 마이크로 처치가 국내에 소개됐습니다. 미국 메트로 발티모어 신학교 아담 리 펠드먼 교수는 어제 열린 마이크로 처치 세미나에서 선교적 목적으로 지역을 섬기는 선교적 교회는 교회 규모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와 공동체 모임, 선교, 이 세 가지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교회는 가정교회나 작은 교회여도 괜찮다고 덧붙였습니다. 펠드먼 교수는 선교적 교회로서 작은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이중직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중직 목회자들의 소명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조성돈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교회를 건물로 개척하기 때문에 임대료 등의 고정비가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교회 운영 비용과 자본을 최소화해 지속 가능한 목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목회자 60여 명으로 구성된 쉐퍼즈 콰이어가 강릉에서 열린 2023 강릉 세계 합창대회에서 반주가 있는 교회음악 부문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쉐퍼즈 콰이어 단장 김학중 목사는 우리 합창단의 찬양으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느끼며 위로받고 기쁘셨으면 좋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번 강릉 세계합창대회에는 34개국에서 324개 팀 8천여 명이 참가했으며 금상을 수상한 쉐퍼즈 콰이어는 국제 챔피언십 대회에도 참가할 자격을 얻었습니다. 쉐퍼즈 콰이어는 지난 2011년 창단해 20대 목회자들부터 70대 은퇴 목회자까지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8년 부산 국제합창제에서 가스펠 부문 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CBS 특집 다큐멘터리 동역의 역사 아프리카를 연결하라가 오는 19일 CBS TV를 통해 방송됩니다. 동역의 역사는 영화 순종의 무대가 됐던 우간다 딩기디 마을과 동아프리카 한인 선교사대회 현장을 취재한 다큐멘터리로 선교지 현실을 조명한 다양한 사역 이야기들이 담겼습니다. 또 끊임없는 위기와 질병에 노출된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 현지 건강검진과 앰뷸런스 서비스를 마련하는 등 이른바 선교사 위기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해가는 CBS의 선교 비전이 제시됩니다. 연출을 맡은 성시진 PD는 이번 다큐멘터리에는 그동안 오랜 시간 선교사들과 동역해온 CBS의 실질적인 기도와 고민이 담겨 있다며 선교지의 현재를 돌아보고 동역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리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잘 알려진 김상철 목사가 새 다큐멘터리 영화 아버지의 마음을 들고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우리 사회에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질문을 던지며 잔잔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미국의 한 목회자가 우리나라를 찾아옵니다. 추위와 가난에 내몰린 전쟁 고아들의 참상을 마주한 이 목사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고아들을 돌보기 위한 모금 운동을 시작합니다. 자선단체 컴패션이 만들어진 배경입니다. 에버레스 완슨 목사는 컴패션이라는 자선단체를 통해 10만 명의 한국전쟁 고아들을 돌봤습니다. 70여 년 전 스완슨 목사가 품었던 마음은 지금 어떻게 이어지고 있을까? 영화 아버지의 마음은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를 꾸준히 제작해온 김상철 감독의 신작입니다. 목사이기도 한 김상철 감독은 잊혀진 가방, 제자 옥한흠, 중독,
부활 그 증거 등 다수의 전작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에 교훈의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영화를 통해서는 교훈적 메시지보다는 관객들과 공감하고 소통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이 절대 가치가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게 하는 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영화는 스완슨 목사 한 사람만을 조명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1994년 내전으로 아버지를 잃고 복수심에 가득 찼던 르완다의 소년과 2020년 어린 아들을 잃고 슬픔에 빠졌던 한국 아버지의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행복할 수 없었던 이들의 행복을 담아냅니다. 영화에 출연한 한국 아버지 황태환 씨는 그런 면에서 자신이 이 영화의 최대 수혜자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돈이나 주변 사람을 비교해서 더 잘 나간다는 것, 만족감에 의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제가 눈으로 경험했습니다. 영화는 무엇이 행복이고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관객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영화 아버지의 마음은 오는 20일 개봉합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ESG 경영이 유행입니다. 아니, 유행 정도가 아니라 21세기 인류가 사람답게 살게 하는 필수 요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현재 진행형으로 치열하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물러설 수 없는 힘의 대결이 한창이지만 오늘날의 세계가 한 배에 타고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국가 간의 군사적 충돌이든 한 나라의 내전이든 어느 지역의 기아 문제든 어느 정도만 커지면 언제나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위기는 지구 행성이라는 공동 운명체에게 지속 가능한 생존 구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ESG, 곧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적, 사회적 지배 구조를 가리킵니다. 이 세 가지를 깊이 인식하고 경영해야 기업이 생존하고 그 기업을 통해 사회가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연결망을 통하여 전 세계의 의사소통이 광속도로 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한 기업의 현실 가치가 며칠 내에 폭락할 수도 있고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작은 회사의 제품이 세계적인 판매량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은 사회적 상황과 시각에 당연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업의 존폐가 걸리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지구 행성의 환경적 측면은 이제는 누구나 절감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기후 및 환경 전문가와 활동가들은 한 세기 전부터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정치와 경제의 정책 결정자들에게는 변두리 문제였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강 건너 불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10여 년에 걸쳐서 발생하는 기후위기 현상들이 환경을 내 집 앞의 문제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상품 구매자들의 상황이 이러니까 환경 문제는 기업 경영에서 당연히 핵심 사항입니다. 정보 지식의 전달이 고도로 발달한 사회에서는 정신적 태도와 인간관계에 연관되는 독선, 정치적 영역의 독재, 경제적인 분야의 독점이 어렵습니다. 기업이나 국가나 사회 그 어떤 집단이든 그 단체를 이끌어가는 구조가 대화와 협력이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통치는 필시 불행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ESG에 담긴 세 가지 사항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 가치에 부합합니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는 사람의 존재를 세 가지 관계에서 규정합니다. 하나님, 타인, 환경입니다. 이 각각의 관계에서 사람은 예배자, 동반자, 청지기여야 합니다. 타인과의 관계는 사회적, 윤리적 측면이고 환경은 지구 행성에 대한 책임적 측면입니다. 거버넌스의 지배 구조는
협치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개인이 절대 권력을 가지지 말고 서로 존중하며 소통해야 한다는 것인데,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고 사는 태도를 말합니다. ESG, 기업 경영에서뿐 아니라 일반적인 삶의 현장에서도 절실합니다. 이런 삶의 태도와 방식이 널리 퍼지도록 그리스도인과 교회도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정부 세종청사 기독선교연합회가 맥추감사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전남 CBS는 전남도를 비롯한 13개 기관단체와 함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정부 세종청사 기독선교연합회가 맥추감사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선 서울하늘가족교회 담임 목사인 방원철 목사가 설교하고 옹기장이 선교단이 봉헌 찬송을 드렸습니다. 맥추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각 선교에서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종청사 복음화를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또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부 세종청사 기독선교연합회는 정부 세종청사 복음화와 각 부처 간의 영적 교류를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 22개의 선교회가 소속돼 있습니다. 전남 CBS가 전라남도 등 13개 기관단체와 함께 저출산 극복 인식 개선과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11일 전남도 김대중 강당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엔 전남도와 교육과 보건, 경제 등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언론 분야에선 전남 CBS와 광주 CBS가 저출산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들에 나섭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에 비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충청과 전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1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